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현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마흔문화권 확대 소식과 시민들도 특색 있는 개인 정원을 직접 가꾼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옹관묘로 상징되는 마한의 공간은 영산강 유역의 산지에 있습니다. 금동관이 발견된 나주 반남에 이어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이 고대 마한 연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으로 충청과 광주, 전남북으로 마한의 공간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목지국이 있던 충남부터 54개 마한 소국이 존재했던 지자체마다 각자의 연구와 역사 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왕과 군장의 세력권을 찾아 부장품만 연구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해남 군공립 해총과 읍포리 고분군 등 생활사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한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또 외래 부분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하이브리드화 시키는 그런 융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당장 비상이 걸린 것은 전남의 국립마한역사연구센터 유치입니다. 광주, 전북, 충남 등 광역지자체와 유치 경쟁이 불가피하고 고대 역사 연구에 연구권을 주장하는 전남 시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불확정적인 고대 공간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마한이 지역성 또는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역의 역사문화권 마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한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으로 시작된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 단순히 박물관 하나 짓는 건축 사업이 아닌 영산강 유역권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실어온 모래가 쌓이고 또 쌓여 만들어진 모래 언덕. 바람에 긁힌 울음 자국만 새겨진 적막한 우이도 사구에 낯선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노르웨이 출신 보도 사진가 요나스 벤딕슨입니다. 사진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보도 사진가들의 모임 매그넘 포토스의 정회원입니다. 모래 언덕에서 내려보는 경이로운 풍경을 파인더에 담습니다. 다음 바닷일을 위해 그물을 정리하는 어제와 다를 것 하나 없는 섬사람들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의 귀한 작품이 됐습니다. 섬집 마당에서 말라가는 건어물도 찰나의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파도가 잠을 자는 날, 성을 내는 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 붉게 물드는 시간부터 적막에 빠지는 시간까지 섬과 섬 사람들의 시간을 낯설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지난달 말 목포에 도착한 뒤 요나스는 열흘 동안 우이도, 흑산도, 다물도, 장도, 홍도, 태도, 가거도 등 끝섬들을 돌았습니다. It's been first of all an amazing journey to all these outer islands and you know every one of these islands showed a very unique culture. 지난해 영국의 사진가 마크 파워와 브루스 길든을 시작으로 전남 신안군은 매그넘 포토스 작가 10명을 섬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섬과 갯벌, 숲 등 신안군의 생태를 비롯해 묵묵히 섬을 지키고 있는 섬 사람들의 삶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의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조금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서 신안이 세계 속으로 조금 빨리 다가서고 싶다는. 하반기에는 이탈리아와 이란의 매그넘 소속 사진 기자들이 섬을 찾아 섬 사람들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시 남면 화태도 앞바다, 전남도와 여수시,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해경과 지역 어촌계 등에서 선박 45척이 동원돼 적조방제 모의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예찰에 이어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1단계로 감항면에서 조류를 따라 유입되는 적조티 차단을 위해 방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방제선이 투입돼 황토 살포와 수류 방제에 나섭니다.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을 황토에 흡착 침전시키거나 물살을 일으켜 표충수를 희석시키는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실시한 모의 훈련을 통해 적조 예찰, 적조 특보 발령, 적조 방제 작업 등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올해 남해안의 적조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극의 이상 기온으로 폭염 일수가 많아져 평년보다 바다의 수온도 1도씨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고수온은 지난해보다 보름 빠른 다음 달 초 중순, 적조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심해질 것으로 보여 양식장이 많은 여수와 고흥, 완도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도는 올해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와 예찰, 예보 인프라 확충, 민관 협업, 여기에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조와 고수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8월 중순 여수 고흥 해역에 적조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7월 중순 고수온 현상으로 11개 시군 3,759개 어가에서 175억 원의 어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5년간 이러한 적조로 인해 352억 원의 수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와 고수온으로 올여름도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남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정원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조형물과 어우러진 꽃과 나무에 노란 지붕까지 더해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70대 노부부가 정성을 들여 가꾼 정갈하고 아담한 정원. 아치 형태로 해서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양다리를 심었거든요. 넓은 잔디밭과 산책길을 낀 푸름 가득한 정원도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정원을 집에서 개인이 만들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대리만족이라 해야 되나요? 그리고 힐링도 되고. 별량 지역 4곳을 포함해 순천시의 인증을 받은 정원은 모두 41곳.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특색 있는 개인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마을별, 테마별로 4개 코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정원 전문가의 해설에다 집주인들이 직접 정원을 가꾸면서 터득한 노하우까지 들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나도 바닥을 저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방 정원의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개방정원은 내년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도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2부 리그 팀 가운데 최초로 FA컵 우승을 거머쥐며 한껏 기대감을 높였던 전남 드래곤즈. 전남은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올 시즌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승 2무 2패로 16강 진출이 좌절됐고 올 시즌 FA컵도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 K리그2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심에 빠진 전남 드래곤즈가 내놓은 카드는 감독 교체였습니다. 정경준 감독은 지난 4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충격의 1패를 당한 뒤 구단과 상호 합의하에 감독직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정경준 감독이 3년 반 정도 이제 팀을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시즌에는 FA컵 우승이라는 큰 성과도 냈고요. 다만 저희가 꼭 성적 부진은 이런 이유만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현재 전남은 정 감독의 뒤를 이을 신인 감독으로 이장관 현 용인대 감독을 내정하고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전형적인 공격 축구 전술을 구사하며 용인대를 대학 축구 최강으로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시즌 중반에 감독 교체라는 다소 파격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이 감독은 프로 무대에서 지도자로서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감독이 시즌 경기를 치러가면서 팀 전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직 전남의 선수층이 견고하게 구성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감독 교체만으로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바뀐다고 해서 팬들의 만족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드래곤즈 축구에 맞는 팀 컬러를 갖고 싶다면은 뭐 감독 교체 하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요 선수들을 팀에 잘 유지시키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 일부 승격을 다짐했던 전남 드래곤즈. 하지만 올 시즌 일부 진출은커녕 2부 리그에서도 하위권을 맴도는 초라한 성적에 구단 측의 내건 카드가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축구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진도항에서 18km 떨어진 외병도. 20여 명의 주민만이 사는 외딴 섬입니다. 이 섬에는 저수지나 식수원이 없기 때문에 20일마다 오는 급수선이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충분하지 않아 빗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집집마다 이렇게 빗물을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족들도 섬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관광객들도 외병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들어도 하루 지역 자면 금방 그 뒤날 나가버립니다. 씻지를 못하고 육지같이 물을 못 쓰잖아요. 거주민 수가 작다 보니 지하수 개발 요청은 지자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환경부가 전국 국립공원 내 섬 37곳에 대해 생활 개선 사업에 나서면서 외병도에도 50년 만에 하루 지하수 10톤 생산이 가능한 급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물 부족으로 불편함을 참고 살아오신 마을 분들께 이렇게 늦게라도 정부가 마을의 오랜 수건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어 하지만 현재 진도군 내 35개 섬 중 32개 섬이 여전히 식순환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